지친 투자자분들 숨통을 틔워드려야죠. 마켓 시그널 짚어보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의 차용주 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상황이 다시 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어떤 시그널들이 위험 신호로 잡히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조금은 괜찮은 신호도 있다면 함께 좀 읽어주세요. 예, 오늘 아침에, 다들 미국 시장 확인하신 분들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으실 겁니다. 일단 뉴욕 증시가 하락세를 나타냈는데, 하락세를 나타냈다 하더라도 장중에 하락세를 나타냈다가 장 막판에, 반등을 좀 주고, 그러면 좀, 그나마, 소위 말해서 기분이 나쁘진 않죠. 하지만 장 막판까지 장을 끌어내리고, 오히려 장 막판에 또 낙폭을 키워갔다는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금 불편한 심기를 갖고 계실 것으로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일단 표면적으로 나온 것은 현재 지금 중국이 코로나 시기가 확산되면서 정권 퇴진 운동까지 벌어진다라는 그런 면이 부각이 되면서 어제 이제 중국 시장 그리고 홍콩 시장이 한 2% 넘게 밀렸죠. 우리나라 시장도 좀 영향을 받으면서 한 1.5% 정도 하락세를 나타냈고 이제 이것이 뉴욕으로 전이됐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뉴욕 증시가 지금 하락한 것이 중국 문제로 빠졌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상태로 중국이 저렇게 셧다운이 들어가 있고 더군다나 이제 기존에랑은 좀 양상이 다르죠. 기존에는 이제 정부라든지 기업체들이 문을 닫았다라면 이제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이제 이것을 반기를 들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생산 기지에 대한 봉쇄 우려가 이제 더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최근에 중국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 유튜브 영상을 보면 이거는 이제 정부가 통제되지 않은 유튜브 영상이니까 핸드폰으로 찍어서 화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더 과격 양상을 좀 띄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내 봉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쉽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전히 이제 이런 것들이 공급망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고는 있습니다만, 자, 현재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증시가 지난 목요일 날, 추수감사절로 휴장을 했죠. 그리고 금요일 날은 이제 반장밖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가 열렸는데, 이게 과연 중국 문제만 갖고 열렸냐라는 것이겠죠. 3일 동안에 제대로 증시가 반영되지 못했었던 것들, 더군다나 이번에 추수감사절 기간에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었는데,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소비가 나름대로 좀 견조했다라는 게 지금 우세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결과치가 나오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가 빠졌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해석해야 될까요? 단순하게 중국이 빠지니까 미국이 빠졌다? 저는 그렇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지만, 현재 지금 뉴욕 증시의 체력이 상당히 좀 약화된 게 아니겠는가? 이 부분을 상당히 조금 우려하고 있는 바입니다. 지금 호재에 반응하는 시장이 있고 악재에 반응하는 시장이 있는데 지금은 악재에 반응하는 시장이다라는 거죠. 호재에 반응하는 시장은 그만큼 체력이 좋다라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내가 기분이 좋고 나는 주식을 사고 싶어 하는 게 호재 시장이고요. 악재 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리 좋은 얘기가 나와도 난 주식 안 할래, 주식을 팔 거야 라고 하는 게 악재 시장이거든요. 지금이 그러한 전형적인 모습이 아니겠는가 조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번 주에 각종 미국의 이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죠. 원래 월말 월초면 각종 경제 지표들이 누적돼 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 이제 오늘 목요일, 수요일 지나면 목요일부터는 바로 이제 또 12월 1일이죠. 정말 시간 빨리 갑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경제 지표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실업률 지표죠. 12월 달에 미국의 FOMC가 이제 50bp 금리 인상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정적이진 않지만 대부분의 분위기는 현재 50bp를 하는 것으로 현재 미루어 짐작을 하고 있죠. 그러한 근거가 되는 게 바로 실업률 지표입니다. 이번에 12월 달에 FOMC 같은 경우 특별히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자료가 그 어느 때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베이지북도 나오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난주에 나온 CPI라든지 PPI와 실업률 이 세 가지를 놓고 이제 판단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실업률 지표가 만약에 강하게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고용 상태가 강하게 나온다. 그러면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매팔적인 분위기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고용률이 유지가 좀 덜 되고 있다라고 한다라면 조금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 일단은 파월 의장을 비롯해서 각 연준 위원들의 어떤 각종
컨퍼런스 참석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어떤 발언들이 나오는지 이제 규칙가 주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연준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들을 한번 좀 살펴보죠. 연준은 지금 현재 6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터미널 금리를 3.5로 이제 지속을 해왔었던 상황이고요. 9월 달에 이제 터미널 금리를 올해 4.4로 이제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이 이것을 올려야 된다라는 게 현재 매파적인 분들의 얘기고요. 과연 그런 것들이 이제 12월 달에 50bp 한 이후에 중요한 것은 바로 기자회견이겠죠. 터미널 금리를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 만약에 터미널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라면 내년에는 현재 지금 연준이 목표로 했던 게 4.6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가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지금 뭐 일부 극단적으로 매파적 발언하시는 분들 우리가 테일러 준칙을 적용해서 뭐 7%대까지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그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분이 올해까지만 연준에서 투표권을 가지십니다. 내년부터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연준 위원 같은 경우 각 그 미국의 그 주 은행 총재들이 모여서 연방은행에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그 투표권이 이제 돌아가면서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준 위원들의 발언 속에 투표권이 있으신 분과 투표권이 없으신 분의 발언의 무게감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제 가장 강경하게 매파적인 발언을 하시는 분은 지금 올해 투표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분의 발언에 무게가 실렸습니다만 다행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그분이 투표권이 없다라는 점. 그러면 아무리 그분이 장외에서 금리를 올려야 된다 하더라도 다른 연준 의원들이 호응하지 않으면 그 금리를 강하게 올릴 수 있는 요소들은 사라진다. 공교롭게도 참 다행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올해는 어찌 됐던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기서 뭐 75p를 한 번 더 하냐 덜 하냐 이거보다는 어쨌든 그분이 뭐 주도를 했던 어쨌든 올해는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거고 내년에도 만약에 그분이 주도한다라면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절묘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번 주 같은 경우 단기 방향성을 상실한 모습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중국 문제도 이제 상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제 뭐 이번 주에 각종 이제 나오는 것들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내려야 된다라면 어느 누가 총대를 메고 주식을 살려고 들지 않겠죠. 서로 눈치 보기가 치열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눈치 보기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매도세가 이기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좀 느긋하죠. 뭐 살까? 뭐 다음에 살까? 하죠. 근데 팔아야 되는 분 중에는 야, 나 이번에 팔아서 연말에 돈 써야 돼. 세금 내야 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마음이 조급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흘러내리는 겁니다. 우리가 눈치 보기 할 때는 팔자가 이기기 때문에 주가가 흘러내린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그 점도 잘 염두에 두시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매매가 어려운 단기 방향성이 상실된 그런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시장이 놓여있는 상황 속에서 악재가 조금 더 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이라고 읽어주셨는데요. 그러면 오늘 장에 놓쳐서는 안 될 시그널들은 어떤 것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금요일 월요일 같은 경우 미국장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감이 없이 우리만 열렸던 그런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미국장이 열렸기 때문에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겠죠. 특히 이제 안타까운 것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2% 넘는 하락이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 어제 이제 6만 원이 이제 위협받는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안타깝다라는 거죠. 결국 중국 문제에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중국을 배제하려는 글로벌 움직임들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그건 이제 중기적인 문제고요. 현재 지금 당장 중국이 딱 문을 닫아버리면 다양한 공급,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해오는 물량도 그렇지만 우리가 수출하는 물량조차도 상당히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과 관련된 부분들은 앞서 이제 언급을 좀 드렸고 시장에 뚜렷한 어떤 이슈가 지금 없는 상황이죠. 특히 시장이 강하게 올라가야 된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유나 원인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환율이 1,300원대 초반에서 중반대로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간다라는 거 단기적으로나마 물론 1,400원까지 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지극히 낮습니다만 1,300원대 초반에 안착하지 않고 1,300원대 중반까지 환율이 다시 올라가게 된다? 이거는 시장에 있어서는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요소가 아니죠. 외국인들은 기조적으로 환율이 낮아지는 상황, 그러니까 이제 워낙 강세가 유지되는 상황, 1,400원에서 1,300원, 1,300원에서 1,200원대로 가는 이런 기조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1310원에서 1320원으로 올라간다? 이거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손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단기적으로 좀 상황을 보고 들어가자. 근데 오히려 이런 건 있죠. 1320원에서 1350원까지 갈 때는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다가 1350원에서 1320원으로 갈 때는 외국인들이 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환율과 외국인들의 어떤 플레이를 같이 봐야 되고, 더군다나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외국인들 매도세가 좀 나타났다라는 거, 제가 그 이토마스에서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그 올 초, 이번 달 초부터 말씀드렸던 게 외국인과 환율과, 그러니까 외국인들과 환율과 삼성전자의 플레이 거듭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그렇죠. 결국 10월 달에 외국인들이 환차익을 노리고 삼성전자를 샀다가 이제 환이 어느 정도 환차익이 나고 삼성전자도 그러면서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서 차익을 실현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드렸고, 그게 이제 실현되고 있는 상황이죠. 상당히 조금 뭐 최악의 시나리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을 읽어내는 건 중요하지만 그 시장을 읽어낸 포인트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를 봤을 때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이 조금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오늘 이제 삼성전자 6만 원 안착 여부가 이번 주에 가장 큰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악재, 더군다나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현재 지금 중국향 매출이 40%이기 때문에 중국이 일단 조금 저렇게 부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저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뭐 없었던 시위가 일어난 건 아니죠. 꾸준히 있었던 상황이 이제 글로벌 뉴스가 되면서 부각이 됐기 때문에, 뉴스가 부각이 됐다라는 건 뭐죠? 심리적인 위축을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삼성전자의 6만 원 유지가 상당히 좀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최근에 시장의 특징을 보면 작은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드라마라든지 뭐 콘텐츠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협의체 결성이라든지 MOU라든지 뭐 이런 거 작은 이슈. 과거 같으면 그런 이슈들이 시장에 있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그렇게 작을 텐데 별로 지금 시장에 재료가 없다라고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이 뭔가라도 작은 이슈에 내가 좀 반응해서 수익이라도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 어제 같은 경우 굉장히 트레이딩 하시는 분도 매매하기 어려우시죠? 대다수의 종목이 하락한 상황에서 한두 종목이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딱 집중해서 타격하지 않는 이상 매매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현재로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전문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지금 수익 내기 그렇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장중에 보면 뭐 원전 해체 관련주들이라든지 뭐 우주항공 관련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데, 자, 오늘 뭐가 올라갈지 여러분들 어떻게 아시나요? 지켜놓거나 9시 한 10분만 되면 이 종목이 올라가는구나, 이걸 살 걸 하고 후회하실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8시 20분 현재 오늘 어떤 종목이 10% 이상 올라갈지 여러분들이 장담이 지극히 어려운 거죠. 평소에는 그래도 한두 종목 보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뉴스가 나오면 오늘 이 업종에서 내가 이 종목을 좀 봐야지라고 하는데, 지금은 정말 굉장히 쉽지 않은 장세다라는 것을 느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매매하려고 들지 마시고, 이럴 때는 조금 오히려 관망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망이라는 게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안 보일 때는 잠깐 쉬다가 만약에 오늘 뭐 갑자기 뭐 글로벌 뭐 중국이 뭐 어떻게 돼서 좀 잠잠해지고, 만약에 미국 증시가 내일 한 2% 폭등했다라면 내일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럴 거면 오늘 사서 내일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건 모르는 일이죠. 그건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강할 때 달려들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현금을 죄송합니다.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점이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금이 나중에 굉장히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때가 분명 오기 때문에 이렇게 불투명한 장세에서 여러분들이 현금을 소진하지 마시기 바란다. 이 점을 좀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관망하자 이런 전략을 주셨는데요. 세부적으로 이 중국 관련된 부분들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 중국에서의 이 코로나 상황이 점차 좀 심해지고 또 내부적으로 시위를 하면서 전국이 점차 혼란스러워지는 모습인데, 국내에서는 아모레주 같은 경우는 어제 또 강하게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만약에 정부가 백기를 든다면은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이 완화되면서 또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이 좋을 것이고, 이 상태도 오히려 더 봉쇄 기조로 간다면은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은 반대의 경우를 맞이하게 될 텐데, 어떤 식으로 좀 흘러가게 될까요? 일단 중국이 백기를 들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과거에 이제 중국의 형태를 보면 우리가 뭐 천안문 사태라든지 몇몇 이제 있었죠. 중국이 백기를 들었던 과거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찾아보기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거죠. 아무리 시위가 강하다 하더라도 중국은 공산당이라는 체제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중국이 백기를 들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죠. 중국이 백기를 든다 하더라도 소비주들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결국 코로나라는 것이 전 세계에서 보여지듯이 피크를 찍어야 그 다음에 코로나 환자가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코로나가 중국에서 발생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코로나는 피크를 찍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방역이 안 됐다라는 거죠. 그 부분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소비주들에 대해서는 거리두기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중국 소비주라고 보는 것들이 중국에서 더 이상 팔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광군제라든지 이런 쪽들에서 보면 중국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특히 대표적인 게 화장품이죠. 거의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셧다운이 풀린다 하더라도 중국 소비 관련주들을 산다? 한알령이 기대가 된다?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분들의 시각이 빨리 바뀌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화장품 같은 경우 탈중국을 외치면서 동남아시아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남미 쪽으로 진출하려는 기업들이 주가가 오히려 좋죠. 그렇기 때문에 탈중국을 선언하고 여기에 이제 플러스 중국이 되면 약간의 미세적인 부분들이 돼야 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살피셔야 된다는 거죠. 11월 달 광군제 성적이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4월 달 광군제 성적을 보면 그 전에 5위 안에 들었던 아모레퍼시픽의 매출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매출 순위가 그 7위까지 밀렸다라는 점, 이 점 굉장히 중요하고요. 한알령 해제에 대해서는 게임이라든지 이번에 홍상수 감독님의 드라마가 이제 반영이 돼서 많은 기대감을 하는데 6년 동안 반영 안 됐던 게 이번에 처음 반영된 거고 앞으로 반영될 것이다. 그건 지켜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보시면 제 내피셜이 아니라 제가 뉴스에서 본 것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당국자 대화가 늘어나면 그 해당 국가에 대한 드라마를 한 번 정도 틀어주는 그런 부분이 있답니다. 6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외교장관 회담이 있었고 드라마를 한번 틀어줬고 이번에 그 대통령과 시진핑 수석이 만나서 드라마 한번 틀어준 겁니다. 특히 이 드라마가 우리나라에서 흥행이 안 했던 드라마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송중기 씨가 나오는 이런 드라마를 했다라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모르는 드라마를 잠깐 틀어줬다라는 걸 가지고 한알령이 해제된다라고 해서 엔터주를 이제 거론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우리가 냉정하게 팩트를 체크해야 되는 것들이 아니겠는가. 너무 중국이 풀어주면 우리의 모든 게 열린다라는 시각은 조금 이제는 도식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관련된 기대감 섣불리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또 이렇게 경계도 할 필요가 있다 얘기를 해주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마켓 시그널을 읽어봤습니다.